층간소음으로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하세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은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나 말싸움까지 번지는 경우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층간소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신경쇠약과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소음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무리 화가 나도 보복행위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사적 보복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 모두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사항을 녹음 및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 진전이 없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꽤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겠죠. 쿵쿵거리는 발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를 하고 망치 소리처럼 불가피하게 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미리 주변 이웃들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악기 연주나 음향기기를 크게 사용하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웬만한 층간소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하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